이 이야기는 나의 대학 시절 그해 여름방학 때 벌어진 일이다.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여름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인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다. 마을은 아주 외진 곳에 있었고 인구도 많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곳을 떠난 후로는 좀처럼 돌아갈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은 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내 고향 집은 시골 마을에서도 꽤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밤이 되면 입가에 숨이 머무를 정도로 조용했다. 마을 사람들끼리도 밤이 되면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밤하늘에 가득한 별만이 내 유일한 친구였다. 그날 밤 나는 어릴 적 친구들과 늦게까지 마을 어귀에 작은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친척집에 가 계셨기에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나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낡은 방충망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소리와 함께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별빛이 유난히 빛났다. 모든 게 평화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난 그 감정을 무시하고 웬만하면 밤을 즐기기로 했다. 방 안에 들어서서 침대에 누웠을 때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려니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져 갔다. 마치 누군가가 창틀을 두드리는 것처럼 반복적이었다. 두꺼운 커튼을 내리며 창문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손전등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내 그 소리는 멈추고 나는 그저 나무 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잠들기 위해 눈을 감았을 때 방 안에서 발소리가 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너무나도 분명한 소리에 나는 다시 눈을 뜨고 방 안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다시금 사라졌다. 나는 그제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꿈속에서는 이상한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낯선 얼굴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은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 공포스런 꿈은 나를 잠에서 깼다. 땀에 흠뻑 젖은 채 겨우 자리를 정리하려 다시 몸을 돌렸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그 후로 매일 밤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창문에서 들려오는 두드림 소리와 방 안의 신비로운 발소리 그리고 그 악몽은 점차 나를 갉아먹어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부엌으로 가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공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모든 용기를 다 끌어모아 그 소리가 들리던 창문 밖을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손전등을 들고 집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크게 특이한 점은 없었다. 그러던 중 마침내 발견한 것은 오래된 우물이었다. 이 우물은 어릴 적 마을 어른들이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곳에 무언가 어둡고 기괴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날 할머니를 통해 그 우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오래전 그곳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몇십 년 전 그 마을에 가뭄이 들었을 때 한 여성과 그녀의 자녀들이 물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그 우물 근처였다는 사실이었다. 몇 달 후 결국 그 우물에서 그들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우물 근처를 기피해왔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일었다. 어쩌면 그 영혼들이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그 우물 근처로 다시 가보았다. 손전등을 비추자 오래된 우물의 주위에는 마치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듯한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내 등을 스쳤다. 순간 몸이 굳어졌고 뒤로 돌아본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때 이미 나는 확신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날 이후 나는 그 집을 빠르게 떠날 결정을 내렸다.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 여름밤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어둠 속 그 집에서 그리고 그 오래된 우물에서 무엇을 마주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작은 파문을 일으키곤 한다. 이는 아마도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건축된 지 꽤 된 곳으로 주민들은 대부분 노후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 덕분에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오래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파트의 특정층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아파트의 7층에는 오래전부터 아무도 이사하지 않는 특정 호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뜬 소문일 뿐이라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오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젊은 직장인인 김수진 씨였습니다. 그는 저렴한 월세를 기회라 생각하고 그 호실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복도를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옆집 사람인가 싶었지만 그가 사는 층에는 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복도에서 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수진 씨는 갑자기 그의 아파트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순간 공포에 휩싸인 그는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방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겁에 질려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용기를 내어 고개를 돌린 순간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린 상태로 미동도 없는 현관문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재빨리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이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진 씨는 이 일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저 관리상의 문제라는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짐을 싸던 마지막 날 밤 그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베란다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는 베란다 난간에 걸쳐 앉아있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고 눈동자 없는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그 호실을 떠난 후에도 수진 씨는 종종 그 여자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울 다른 지역에 있는 새 아파트에서는 이상한 일이 없었지만 그 소복 입은 여자의 모습은 여전히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용한 밤이면 아직도 그 발소리가 7층 복도를 따라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 사이에 다시금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 소복의 여자인지 왜 그곳에 나타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아파트 7층의 그 호실은 빈 상태로 남아있으며 그곳에 누가 들어가려 할 때마다 묘한 기운이 감도는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없는 공포와 미스터리로 남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어는 평범한 봄날 저녁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신비한 경험이라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평소 미스터리와 공포 이야기에 흥미가 많았던 나는 자연스레 글을 읽기 시작했다. 초반 부분은 평범한 일상 이야기였다. 글쓴이는 친구들과 함께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나누는 중이었다. 그들은 도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았다. 작은 마을에 도착해 그들은 허름하지만 정겨운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날 외지에서 온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이방인조차도 모두 환영하는 그런 따뜻한 곳이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마을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는 소문을 들은 그들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날 밤을 맞이했다. 첫 번째 밤, 민박집은 갑자기 이상한 소음으로 가득 찼다. 바람 소리치곤 너무도 선명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 새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곧 그 소리가 바람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창문 너머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창문을 열어 내다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밤하늘과 나무들만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튿날 그들은 마을 어귀로 나가 소리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 중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아마 잊혀진 영혼들의 목소리일 게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소리지. 노인이 말하는 잊혀진 영혼에 대해 물어봤지만 노인은 더 이상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들은 불안에 잠을 설치다가 결국 다시 그 소리 휘파람 소리와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고 말았다. 이제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인간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지만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소리는 마치 집 안으로 스며드는 듯하여 더욱 공포감을 주었다. 세 번째 날 결국 그들은 심오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마을 중심에 오래된 폐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곳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밤마다 들리는 소리의 출처가 바로 그 폐가라는 소문이 돌았다. 친구들은 과감히 폐가를 조사해보기로 했고 마침내 폐가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서 만난 광경에 경악했다. 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너질 듯 낡고 얼음했지만 내부는 미묘하게 보존된 상태였다. 먼지로 뒤덮인 가구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사진 속에는 한 가정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행복한 표정은 지금과 대비되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방 한켠에 쌓여있는 낡은 인형들이었는데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다리듯 고요히 놓여 있었다. 그들이 발견한 일기장은 사건의 실체를 드러냈다. 일기장에는 한 가족이 이곳에서 살았으며 어느 날 밤 가족들이 모두 증발한 사건에 대해 적혀 있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흐릿하게 쓰여있는 용서해주세요라는 문구가 그들을 소름 돋게 했다. 마을을 떠나는 날 그들은 이전과 달라진 눈으로 마을을 바라보았다.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던 중 그들 중 한 노인이 그동안 그들을 기억해줘서 고맙네. 이제 그들도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거야 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후로도 간간히 그 마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인터넷에 돌았지만 그날 밤 느꼈던 이유 모를 공포는 그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곳으로의 발걸음을 하지 않았고 마을에 대해 다른 소문을 들어도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그때의 일은 묻어두기로 했다. 왜냐하면 때로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더욱 안전할 때가 있기 때문이었다.